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할 전문가로 연수에셋 박동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뒤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 장 리뷰 부탁드려 볼까요? 네, 다들 투자자분들이 다들 좀 힘겨워하는 그런 소리가 사실 들립니다. 한치 앞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일단 한번 지켜보자. 과연 1900포인트가 지지가 될 것인지, 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얼마나 더 팔 것인지, 시장 흐름 자체가 워낙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적어도 아마 내일 정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매수세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단기간 크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승 반전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흐름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다 봐도 그렇죠. 사실상 무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에 100만 주 이상을 팔았습니다. 100만 주 이상이면은 계략적으로 시가총액으로 해서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래소에서 차지하는 그 시가총액 비중의 21.5% 정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가 1% 밀리면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계략적으로 한 4포인트 정도 밀린다는 그런 흐름이죠. 자, 일단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액면적인 표면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자, 갤럭시 S4에 대한 판매 부진의 우려감. 자, 이 내용을 가지고 JP모건과 모건스탠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가격을 하향을 했습니다. 자, 액면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사실상 이 부분인데, 자,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자, 이번에 지금 양적 완화의 축소 가능성 얘기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전략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겨냥해서 선물과 연계한 전략적인 그런 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는 내일 아마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삼성전자의 그 주가 흐름이 코스피 지수, 그리고 또 1900포인트의 지지 가능성,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자, 외국인들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금 선물과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취하느냐. 애플 주가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요, 애플 주가 흐름을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자,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텐데, 자, 애플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700불까지 갔던 주가가, 자, 400불까지 빠졌습니다. 네. 즉, 한 40% 고점 대비 밀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플이 주가가 고점 대비 40% 정도 밀렸는데, 자, 삼성전자는 밀면은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식들이 다분히 지금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와 애플의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은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작년, 그러니까 90만 원대 대비해서, 작년 저점 대비해서 계략적으로 지금 15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70% 이상 오른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예상치만큼 안 나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애플처럼 한번 밀어보겠다라는 이런 의도도 충분히 지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애플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역시 스마트폰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성숙 포화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확실하게 지금 선도 기술적인 지위에서 선도 세력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반도체 부분에서도 여전히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살아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번 아마 애플을 머릿속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강화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착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일단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글로벌 증시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고, 오늘도 4천억 넘는 매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9선이 오늘 종가예요. 이 그렇습니다. 1900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참 이게 내일 참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1년에 4번 오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도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외국인들의 전략을 보게 된다 그러면 내일까지 그 하방 포지션을 마이너스 배팅 쪽으로 좀 강화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장중에는 아마 1900선이 아마 깨지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 내일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팔면서 최근 한 5일 동안에 선물도 15,000계약 정도를 동시에 지금 순매도 누적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선물을 차익 신호로 환매수에 들어올 것이냐, 1900선 근처에서 또는 1900선 아래에서 외국인들이 그 선물의 누적 포지션을 환매수를 쇼커버가 들어올 거냐라는 부분과, 결국은 내일 같은 경우는 또 프로그램이 그 시장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내일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는 네. 예, 그런 장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형태든 종가상으로는 뭐 1900을 유지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내일 흐름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지금 시장의 뭐 이슈는 역시 양적 완화의 축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될 것이냐라는 건데, 결정적으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18일, 19일 양일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지금 이번에 지금 18일, 19일 포함해서 한 5번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FOMC 회의 일정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 5번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OMC 회의가 나오는 시점마다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에 좀 불확실성, 자, 상승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번 1900선이 단기적으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 자, 하락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일단 좀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자, 일본 정시를 보는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을 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눈도 굉장히 지금 불안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도 금융시장에 상당히 불확실성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버냉키 의장이 이번 18일, 19일 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4번이 지금 더 남았는데 FOMC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양적 완화를 한다, 언제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는 멍이 들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으로서는 확실하게 하든 하지 않든 단계적으로 하든 어떤 일정과 계획을 빨리 밝혀야만이 일시적으로 쇼크가 오더라도 주가의 변동성은 축소가 되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향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고 주가는 저점을 잡고 올라갈 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의 1900선 지지 가능성은 일단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수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투자자들한테 좀 더 와닿는 것이 사실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입니다. 대형주들이 더 하락 일로를 걷고 있는 것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데 기술적인 포인트 코스닥 시장도 좀 짚어주시죠. 자,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해외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우가 고점을 찍고 니케이 지수가 고점을 찍고 하락폭이 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면서 갤럭시 S4 관련주라든지 이런 주요 코스닥의 IT 부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질 때 워낙 크게 빠지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포인트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어떤 중심, 향후의 큰 흐름을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빠지면은 더 빠질 것 같아서 팔아야 되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조금 오르면은 팔고 나서 또 따라잡아야 되고 하는 이런 흐름이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단기가 보이지 않으면은 좀 중기 흐름을 보고 가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지난주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540포인트의 코스닥의 540포인트가 가지는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540포인트는 지난 4년 동안의 그 박스권 지금 상단의 지금 흐름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근데 지금 요번에 단기적으로 지금 그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닥이 지금 주가가 570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이 나온 상태인데요. 540포인트 이하에서는 자신있게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T 관련되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갤럭시 S4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지만은 기관들은 주요 KH 바텍이라든지 아모텍이라든지 이런 그 2분기 실적이 어닝스 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지금 매수가 강력하게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그 IT 부품주 쪽도 단기간에 급락한 종목은 오히려 강력하게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코스닥 전체적인 지수 흐름도 540포인트가 일시적으로는 이탈을 하겠지만은 강력하게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큰 자리에서는 어떤 지금 그동안에 지금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보다도 2분 포인트 자체를 2분기 실적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기관 매수가 이번에 급락이 나왔을 때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해보자. 코스닥은 오를 때 따라잡고 빠질 때 손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전략적인 매매가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관심 종목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분기에는 하반기에는 가장 그 시장 흐름의 핵심적인 지금 테마가 될 부분이 아몰레드 장비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갤럭시 노트 3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지금 장착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태블릿 PC라든지 또 갤럭시 노트 이런 것들을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관련되는 그 장비주들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몰레드 장비주 쪽 종목들을 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종목은, 자, SNU, 그리고 지금 ICD, SFA 같은 종목들은 하반기에 좀 한번 그 중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던 간에 일단 IT 부품주들을 끌고 가는 게 맞는 시장이죠. 관련된 아몰레드 장비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연세에셋 박동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